안녕하세요, 배트입니다. 요새 유튜브는 물론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이걸 뿌리까지 다룬 영상은 본 적이 없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려드릴 시리즈에 대한 좋은 프롤로그인 것 같기도 하고요. 큰 기획 의도는 없기에 자막도 생략하고 짧고 쉽게 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내용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는 한번 유추해보세요. 제가 정치 얘기 시리즈에서도 다룬 바 있지만 정보가 흘러가는 데는 다 의도가 있죠. 가짜뉴스, 유튜브 영상, 교수님 강의, 목사님 설교, 대통령 신년 인사까지도 다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메시지의 목적과 메신저의 목적을 구분짓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목사가 아무리 열정적인 설교를 하고 은혜로운 기도문을 읊는다 해도 본인의 의도는 일요일에 한번 어떻게 더 넘겨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선가 독점 정보를 물어와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주는 듯한 보도를 하는 사람도 겉으론 공익과 정의로 갑옷을 두르고 속으로는 음흉한 권력욕을 따리트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식상한 조언이니까 배특 조언을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이런 걸 잘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 관찰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정죄하고 건징하기 위해 마음속 잣대를 만들어 놓고 관찰을 해서 본질을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상대의 행동과 그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의도와 목적이 크게 관계가 있는지, 상대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부터 확실히 정의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또 확실히 하실 것은 메시지가 중요하냐 메신저가 중요하냐 그리고 왜 중요하냐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는 흔히 본인이 한 말과 비슷한 주장을 하거나 우리 속을 시원히 대변해주는 사람에 대해선 메시지에 더 무게를 두고 메신저가 누군지는 신경을 덜 씁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펼치는 사람에 대해선 그 새끼 누군데? 라는 말부터 나오죠. 관찰과 분석의 대상이 메시지에서 메신저로 순식간에 바뀌는 현상이 허다합니다.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상이 메시지인지 메신저인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인이 정확히 뭘 왜 알고 싶은지와 정보를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이 뭔지를 파악하고 구분짓는 그 객관성의 끈을 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논문 다뤄보신 분이시라면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인터넷에서 논문을 찾을 때는 키워드와 키워드 반대 포지션을 한꺼번에 찾습니다. 그래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한 번에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찬성 의견이 더 반갑죠. 그래서 반대 논문이 몇 배도 많이 뜨면 정말 똥줄 탑니다. 말이 나왔으니 제 자신도 일례로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가면을 쓰고 있고 개인사를 말하지 않는 게 어느 정도 핸디캡인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타 가면 유튜버로 인해 곤란하면 곤란했지 득을 본 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가면 쓰는 이유를 굳이 해명하자면 첫째로는 제가 못생겨서 가면 쓴 겁니다. 뭐 딱히 호감 가는 얼굴도 아니고, 두 번째 이유는 대본 읽을 때 눈알 움직이는 게 신경 거슬려서 쓴 거예요. 사실 이 마스크는 원래 눈이 뚫려 있는데 제가 집에서 안 쓰는 선글라스 알 빼다 풀로 붙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배트는 컨셉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게 답니다. 전 페북이나 뭐 트위터도 안 합니다. 싸이월드가 망하고 페북이 틀 때 계정은 파놨는데 정신건강에 해로운 게 느껴져서 10년 전에 계정 취소하고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트위터는 앱 깔아본 적도 없고 계정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은 한 20% 정도 디스카운트해서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요. 불확실성에 대한 페널티를 확실히 매겨야 한다 이겁니다. 영어 선생인지 철학과 졸업한 백수인지 경제학 학생인지 머식인지 직장인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선 철저히 스스로를 보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주제를 알려드리고 그에 대한 심층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뻘소리 늘어놓으려고 시작한 영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은근히 그리고 깊이 퍼지는 독처럼 만연해지고 있는 선동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시리즈를 보시려면 꼭 한 번은 개념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선동하려 든다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제가 나도 모르게 선동하는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한 번만 짚고 갑시다. 선동의 사전 의미는 남을 부추기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거라고 하네요. 너무 추상적이라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문서나 언동으로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대중의 정서적 반응에 호소함으로써 그들을 행동에 동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중의 정서를 고양하여 행동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 대규모 선동극은 아마도 2차 세계대전 바로 전에 독일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선동이란 개념을 독일에 관련지어 연구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논문의 개요를 보시면 히틀러는 완벽한 선동가라고 서문을 열면서 선동가들의 최애 수단인 격앙스러운 화법, 카리스마, 쉬운 접근, 음모론 등이 히틀러의 비결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처지를 대변하는 포퓰리즘적 격언과 기득권층을 향한 배신감 주장, 그리고 대중에게 의롭고 덕망스러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군중을 휘어잡았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보단 소도시나 교외 지역의 서민층과 중산층이 일반 노동자들보다 더욱 빠져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던 피터슨도 자주 언급하는 이 파레토라는 사람도 선동법이라는 것에 대해 고찰을 한 바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논제는 민주주의 엘리트들의 금권 정치에 대한 거라 이 영상에서 내용을 깊게 다룰 필요는 없지만, 인용 부분 중에 파레토라는 사람이 인간의 이 군중 성향에 대해 한 말을 풀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행동의 목적이 뭔지 정확히 인식하지 않고 행동할 때 비논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고, 명확한 목적에 정의를 내리지 않고 행동할 때는 오히려
목적에 위해되는 행동을 한다는 대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논리적 행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인간 본능에서 비롯되는 감성이 지배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영어 위키피디아에선 선동가를 군중의 지도자, 무리의 편견과 무식을 이용하여 합리적 논의를 묵살하고 정서적 호소를 이끌어서 득을 취하는 자라고 정의 내리는데 뭔가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하던 정의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한 가지 주의를 주는데 민주주의에선 다수가 곧 권력이다 보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나오네요. 외국 논문들을 더 찾아보긴 했는데 이번 영상은 말씀드렸듯이 짧은 서론이니까 자료 인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선 우리 주변엔 이런 일반화의 오류로 범벅이 된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왜곡과 오도도 있습니다. 이것도 왜곡의 일종이죠. 이제부터는 진짜 선동가입니다. 식선비들 때문에 그래. 오죽 북한보다 더 우리 정부 까대는 중국 좌놈들이 많으면 그래. 그럼 반대 선동은 이렇게 하겠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겁니다. 사실 현실 문제라는 게 파다 보면 답이 없는 질문들이 많은데 의견을 의견으로 말하지 않고 균형의 존재를 부정하며 군중의 무지를 악용해서 세뇌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린 이런 방법의 선동에도 자주 넘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엄청 논리적이지만 전제가 틀려먹은 논리. 아까 히틀러의 선동법에서도 언급됐지만 선동 논리는 쉬울수록 효과적입니다. 대개 고찰을 요구하는 논리는 어려운 게 더 많은 법이죠. 전제를 끼워 파는 데 더 주력합니다. 전제만 팔리면 논리는 자동문이니까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던 중에 우리 문화에서 흔히 입에 오르내리는 냄비 근성에 대해 다룬 논문을 봤는데 우리가 이런 선동질에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찰하는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딱 두 부분만 인용하자면 이 부분들입니다. 냄비 성향의 중요 속성 중 쉽게 끓어오르는 것은 사회적 동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행위자 역시 끌어오르게 되는 것이다. 동조란 자발적으로 집단의 태도 및 기준, 가치, 행동 등을 따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회적 쏠림 현상은 정보의 폭포 현상 및 동조의 폭포 현상과 연관이 있다. 정보의 폭포 현상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 자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에 근거해 판단을 내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주어진 구체적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판단 자체에 기반하여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동조의 폭포 현상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것을 그대로 믿는 현상이다. 이는 다수의 의견을 압력으로 느끼고 이에 맞춰 행동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정보의 폭포 현상과 동조의 폭포 현상은 모두 군중 행동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문제는 자신과 다른 생각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이 의견을 극화시켜 집단 극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집단 극화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제에 대한 고찰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성을 잃은 나침반은 방향이 아닌 혼란을 가져다 준다. 둘째, 진정한 의미로 나의 의견이란 건 쉽게 결정지을수록 쉽게 무너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군중의 의견은 그 자체보단 그 방향의 배경과 이유를 꿰뚫어 봐야 한다.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며 물러갑니다. 벤투비였습니다.